네, 마감 전략 2부의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부터 오늘장 랭킹 5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장의 키워드들 찾아보면서 여기에 대한 전략 힌트 쏙쏙 뽑아볼 겁니다. 먼저 순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5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더욱더 격렬해질까요? 아니면 정전에 대한 기대가 모아질까요? 건설 기계주 5위입니다. 자, 중국 쪽에서 보복 조치에 나선 상황이지만 갈 업종은 간다라는 맥락에서 생각해야 될까요? 특히 항공주, 면세 쪽 강합니다. 4위 리오프닝주입니다. 자, 큰손들의 러브콜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리스크가 더욱더 반영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3위에 올라온 자동차주고요. 자, 국제유가 꿈틀꿈틀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부양에 대한 기대감 안으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선해운주 2위에 올라와 있고요. 자, 오늘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다라는 움직임 포착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성장주 반응 나왔죠. 네이버와 카카오그룹주 1위입니다. 자, 오늘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초반부터 많이 높으셨을 겁니다. 물론 시초가 대비로 했을 때보다 탄력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 좀 짚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저희 자동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3위에 꼽아주셨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어제 오후에 또 수급적인 움직임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을 거고 일단 러시아 쪽에 후속 부서는 봐야 됩니다만 러시아 쪽의 리스크가 조금 더 완화되면서 러시아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쪽의 판매량이요. 그리고 금리에 대한 취약한 부분도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은 일단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주에 대한 리스크 서서히 이제 벗어나고 있는 그 시동이 걸렸다? 아직이다. 자동차를 왜 꼽았을까요? 왜 꼽으셨을까요? 네. 그래도 중간 정도면은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오늘 보시는다는 의미일까요? 하도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서 요즘엔. 근데 그럴 때가 네. 사실은 아무도 얘기 안 할 때가 네. 시청자분들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얘기 많이 하면 그때가 팔아야 될 때, 얘기가 안 나올 때가 매수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좋은 타이밍? 딱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이슈 불구축가 막 움직이게 되면 저희 코너에서 특징주, 특징 이슈 이러면서 막 다루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그때 쪽으로 거래 몰리면서 나머지는 또 소외되는 게 많죠. 이러다 보니까 좀 소외된 쪽이 하나의 또 대표주자 아닌가 한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네. 보니까 오늘 완성차 쪽에서는 기아가 조금 더 요만큼 더 강합니다. 조금 더요. 네, 저한테 윙크를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보면 기아 한 증권사 레포트에서 올해 12개월 선행, 그러니까 올해 실적 나올 거 대비해서 지금 실적 대비 주가가 PR 2.3배랍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추정치다 보니까 네. 그 정도로 저평가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둬선 되겠느냐 네. 이런 쪽에 리포트가 나오기도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낙폭 과대죠. 거기다 전혀 못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고 그런데 이유가 다 있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요즘 혹시 중고차 차량은 잘 모르신다고 하셨죠? 예. 조금 알아요, 요즘은. 그래도 운전한 지 1년은 됐어요, 대표님. 초보 운전이시긴 예, 하지만 네. 중고차 하시는 분들 엄청 힘들어하십니다. 왜 힘드실까요? 일단은 중고차가 저희가 보통 하게 되면 그냥 현금 주고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중고차 같은 경우 일단은 완성차의 선행 지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네. 거래가 확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금리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보통 중고차 만약에 할부나 이런 걸 이용하시게 되면은 캐피탈 금리는 벌써 거의 10%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깝게 사는데 아니 이 정도까지 3년 동안 이자를 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럴 거면 그냥 좀 더 받다가 신차하는 게 낫지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네. 중고차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내구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내 지갑도 줄어들었겠지만 이용할 수 있는 금리도 같이 올라갔다. 이러면 아무래도 자동차에 대한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잘 팔리겠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지금은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진짜 잘 팔리겠어? 라고 하는데 대답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달라지겠죠. 네. 근데 아직은 약간 대답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대답이 없는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일단은 좀 위축 가능성들 염두를 하되 근데 항상 지금 시장이 좀 꿀럭꿀럭하면서 이제 또 단계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안 간 거 움직인다. 그러면 하루 이틀짜리라도 네. 한번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구간에서 현대차 기아를 본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를 우선해서 보는 게 맞다. 그러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왔으니 살짝 요거 짚고 갈게요. 네. 자동차 부품 주 내에서 소외라는 제가 표현을 많이 쓴 섹터 중에 하나가 타이어 쪽이거든요. 근데 네. 이쪽도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뭐 판매량에 대한 것도 그리고 실적을 보면은 뭐 4분기 예상치에 부합한다, 예상보다 좋다 이런 리포트 나오면서 자리는 괜찮다라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원래 그렇죠. 좀 약간 내 주머니가 가벼워진다 그러면은 네. 고쳐 쓰고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돌려 아나바다 운동을 생각한다면 타이어를 새 차를 사는 것보다는 바꾼다. 그게 더 맞는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오히려 좀 견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게 하나의 틈새 아이디어긴 합니다만, 근데 가만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 업황이 다 부진하게 되면 잘 안 가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뭐 틈새적인 쪽에 또 어떻게 보면은 현대모비스가 강한 게 그거죠. 오히려 그러면 정비해서 고쳐서 쓴다. 현대차그룹의 AS 담당이다. 이렇게 되면 그쪽이 훨씬 더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는 뭐 약간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좀 우위한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같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현기차가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분들도 너무 길게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리고 수익이 낮다면 좀 챙기는 전략 또 챙겨 나가는 전략을 자동차 sek터 내에서는 대표님은 추천하시는 걸로 저희 보면 될까요? 네, 소액인 소외입니다. 근데 소외가 해소된다. 그럼 빨리 일단 또 저희 잘하는 거 있죠? 네. 이상입니다. 틀 수는 준비는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정의를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조선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렇네요. 어제보다 오늘의 주목도가 훨씬 더 이쪽 섹터가 높아요. 전반적으로 운송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하루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항공은 다른 쪽의 이슈와 연결이 더 많이 된다고 봤을 때 조선, 해운 비슷하게 저의 관심도를 높여야 될까요? 아니면 한쪽에 조금 더 기울여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요즘 제 가장 큰 관심은 네. 뭐가 좀 안 갔나? 네, 안 간 게 어딜까? 이게 제일 큰 관심입니다. 요즘 큰 손들이 안 간 거를 사는 그 트렌드 때문일까요? 전손이 작은데요. 아니, 막 네. 외국인들 막 네, 아, 예, 기관에 예, 예. 들어와야 팍 나간다는 그 관점에서. 네. 그렇게 봤었을 때는 네. 오히려 좀 시장에서 막 핫하고 뜨거운 쪽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제 몇몇 섹터 빼고는 네. 지속력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차라리 그러면 이럴 바에 좀 안 갔는데 기대감이 이제 막 살아날 쪽 이런 걸 찾아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쪽에서 한때 이제 또 지난주 같은 경우 그랬었죠. 중국의 리오픈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소비 쪽도 좋아지겠지만 산업에 회복이 들어온다. 네. 그러면 관련된 원자재들 수요가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돈 가격들이 움직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뭐 철강화학들이 움직인다라는 논리겠죠. 네. 그런 쪽에서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나왔을 때 또 원자재가 움직인다. 유가도 다시 어느덧 또 80달러를 향해서 막 또 고개를 들고 있죠. 중국이 살아난다. 그러면 원유 소비도 늘어날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왔을 때 그럼 그와 함께 또 LNG 가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빠졌다가 또 움직이는 변화들. 요거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또 연관되는 쪽이 또 조선. 그런데 네. 많이 빠졌다라는 관점을 이야기해 주셔서요. 정말 소외됐다, 안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사실은 LNG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본다면 해운 쪽 아닐까요, 대표님? 그렇죠. 해운도 관심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만큼 밀려있다 보니까 이제 물동량이 그래도 기대감이 확 낮았는데 정상화되면서 낮았는데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도 다 반영했고 그럼 여기서 그보다는 나아지겠거니라고 하게 되면 살짝 움직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경기 관련된 쪽을 바라본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대표적인 지표들. 그러니까 네. 아마 SCFI는 컨테이너선이 조금 우위다 보니까 그쪽에 무게를 두는 것보다 먼저 반응하는 게 BDI 쪽이죠. 아하. 네, 그래서 한때 작년 말에는 이게 좀 살아나면서 네. BDI 지수가 1,700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100 밑으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페노션이 갈 만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이게 후행적으로 이제 그러면 가격들이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 선사들도 이제 계약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는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도 하나의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키워드에서 대표님께서 관심 있게 바라본 종목이 페노션인 걸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방금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네요. 미리 네. 나왔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조선주도 이 정도면 또 수남에 한번 좀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조선주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조선 기자재 쪽 네. 같이 보면서 태광도 뭐
다 아시죠? 뭐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쭉 있는데 그나마 약간 먼저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변화도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금리 관련 이슈가 핫하다 보니까 1위에 올려주신 것 같아요. 1위 키워드 지금부터 볼 텐데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입니다. 저희 오랜만에 네이버 카카오 하는 것 같아요. 매번 하다가 쉬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리에 대한 판단이 좀 듣고 싶습니다. 꿈틀하는 그 자리에서 이전보다는 긍정적인 시각 가져도 될까요, 대표님? 왜 네이버 카카오를 1위로 올렸을까요, 제가? 괜찮으니까? No. 조회수를 위하여. 네. 그러면 관심도는 높은데 지금이 덜어돼야 될 그 시점이라 그 얘기해 주시려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추세하고 이 패턴이 조금은 더 연장되지 않을까. 네.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렇죠. 지금 항상 성장주 개념으로 고생을 많이 했던 게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성장주는 밸류 깎어 이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금리는 이제 베이비 스텝 쪽으로 조금 이제 조정이 들어가면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밀렸던 이 성장주들은 이제 고개를 좀 들을 때가 됐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네. 그 가운데 또 네이버 카카오는 그러면 우리는 주가도 엉망이고 잘 몰라요 하고 일을 안 했을까요? 뭔가 돌파구를 위해 뉴스는 많았어요, 사실. 됐었죠. 네. 예, 보니까 지금 네이버는 중고물품 거래에 대해서 되게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네. 포스마크 그 이후에 조금 파장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네. 스페인 업체를 인수하려고 대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아하, 네. 정말 그쪽에 진심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고 거래 업체들 왈라 뭐 네 글자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네, 요 회사가 있는데 네. 이제 스페인어에서 한국어도 잘 못하는 제가 스페인 아니에요. 예, 하지만 예. 스페인 쪽까지 그러니까 유럽 시장 공략까지 나왔다는 포인트만 짚어주셔도 충분한데 일단 그런 모멘텀을 봤을 때는 여전히 쫙 들어보니까 최근에 카카오 쪽의 탄력이 좀 좋긴 했습니다. 그룹주가. 네, 그런데 그래서- 게이버를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듯한 느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아니에요? 식으로 저희가 한때 내수에서만 갇혀 있지 마라, 해외로 나가라 네. 라고 하다 보니까 성과가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의 또 중요한 무기가 웹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에 웹툰 관련주들 그렇게 잘 움직이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씩 살아날 때가 됐다라는 쪽에서 일단 밸류에이션 조정 정도는 끝났다라는 쪽이고 또 기업들 실적도 아마 예상보다는 좋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비용을 깎아 나오면서 이제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비용을 인해서 수익성이 좋다는 건. 근데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궁금하셨나 봐요. 저희 피디님께서도 검색을 해보셨는데 왈라팝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빙고. 네. 빙고. 네. 자, 그렇다면 네. 이쪽의 포인트를 그러면은 진출 쪽을 하는 쪽은 추천주로 저희가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좀 다른 쪽에서 이 성장 섹터에선 저희 관심 있는 종목군을 좀 골라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그래서 그러면 같은 성장주로 그 변화를 받았다가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좀 회복하는 종목들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잊혀졌던 종목이죠. 쿠콘.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 쿠콘이네요. 네, 이런 회사도 한번 이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왕 이럴 거 좀 공격적으로 네. 카카오페이가 낫겠다라는 쪽에 대표님도 MSCI 지수 편입 요 이슈 보시나요? 그거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성장주가 움직인다 그러면 가장 많이 빠진 겁니다. 탄력성을 보자. 네, 물론 실적은 아직 속도가 느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해외 성과나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그나마 낫지 않나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세 가지 이슈 쭉 점검해 봤습니다. 원픽 시간 들어가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원픽 고르셨을까요? 네, 아이스크림 콘 쿠콘. 쿠콘. 네, 네네. 쿠콘을 바라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한때 또 API라고 해서 또 이제 다 고객에게 맞게 조합해서 갖다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성과는 쭉 나는데 밸류 부담 때문에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게 네. 되면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직전 고점대 넘어서 한 38,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현저가는 29,000원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픽 쿠콘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랩모니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